보람님 슬레이트 한번 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정도는 여러분의 질문과 제 대답으로 1시간 정도 얘기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행지에서 사람을 만나는 여행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관광의 문화에 익숙해서 그냥 뭘 이렇게 보고 먹고 뭐 하나 사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여행, 관광의 시대를 아직도 끝내지 못해서 아티스트웨이에 그 아까 아티스트를 만나는 여행이 있다. 그거 정말 좋은 여행이라고 보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녹색자금 지원할 때 여행지에서 사람을 만나는 여행이다. 우리 프로그램 하나가. 그래서 내가 변변찮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숲과 관계해서 자기 삶을 향해 모험하고 있는 인간이고 그 모험하는 사람의 얘기를 찾아오신 분들이 듣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그래서 각자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모험을 결행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이런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가와의 만남이란 프로그램으로 지금 여러분을 뵙게 된 겁니다. 질문하시면 뭐 책을 읽으신 분들은 책에 관한 것도 좋고 또 아까 뭐 여러분 각자 이야기 하시던데 그 무엇도 좋아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여도 좋고 그건 결국 저도 안고 있는 문제일 테니까요. 인간이 겪는 문제는 대부분 추상화해보면 대부분 같아요. 그 같은 문제를 어떻게 사람이 다루고 사느냐 그 속에 삶이 좀 자유로우냐 아니면 조금 얽매여 괴로우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아직 책을 못 읽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읽으시면 돼요. 네, 인터넷 찾아가지고 이제 프로필만 좀 봤는데 어떤 그 모든 거에는 이렇게 아까 왜 선생님이 담임도 얘기했지만은 뭔가 선택을 바꿀 때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결정적인 계기가 딱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숲하고 이제 이렇게 연을 맺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어떤 거였을까? 변화죠. 그러니까 변화의 계기는 그냥 현상적으로 딱 보면 나무들이 가르쳐주는 변화의 계기는 그 방향이 막혀서예요. 그 방향의 가지가 딱 막히면 그 가지로 보내는 에너지를 괴로워지기 때문에 철수하기 시작해요. 이 나무나 풀들이 똑같아요. 지금 저 밖에 보면 저거 카메라 돌려서 한 번만 찍어줘요. 저 튤립나무와 층층나무가 마주하고 있죠. 왼쪽 나무가 층층나무고 오른쪽 나무 곧게 자란 녀석이 튤립나무거든요. 저 튤립나무의 가지는 곧고 정하게 자랐죠. 근데 이 층층나무는 약간 늘어졌죠. 근데 지금 층층나무의 가지가 전에 없던 튤립나무가 이거 자란 지 10년도 안 된 나무예요. 오른쪽 나무는. 그리고 이 나무는 이 건물 지을 때도 저렇게 있었던 나무예요. 이제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왼쪽 나무가 막히죠. 그러면 이제 변화해야 돼요. 저기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침내 소멸하게 돼요. 그거는 이따가 제가 숲에 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변화하지 않는 나무는 죽어요. 근데 인간은 나무들처럼 절박함을 느끼는 것이 좀 즉시적이지 않고 무뎌. 왜냐하면 서서히 느껴지거든, 통증이. 그리고 인간은 빛이 아니어도 비슷한 거를 빛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거든요. 착각하며. 그게 뭐가 있냐면은 돈이에요. 돈이 주어지면 저 인간하고 설레지 않는데도 그냥 살아. 사랑이라는 게 빛인데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뭔가 위로해주는 뭔가가 있어. 그래서 사는 거야. 그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어요. 네. 이게 물리적으로는 더 아름답게 치장할 수 있잖아. 돈 많이 갖다 주니까. 근데 내면은 어때요? 네, 시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이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 이르러 가고 있는 것이다. 그 병에 걸린 것이다. 네가 돈에 취하고 그 허영과 온갖 치장들로 네 자존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 행위가 너에게 지금 그늘이 지워져서 너 이러다가 죽어 라고 하는 나무들의 시그널 같은 것이 너에게 왔는데 인간들은 그걸 미루할 다른 쾌감을 추구하며 자기를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망.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거가 인간 이제 깊은 얘기인데요. 인간은 짐승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 속에 파충류의 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그래요. 어류에서 양서류가 나오고 양서 파충류가 나오고 포유류가 나오고 네, 그 파충류 뒤에 조류가 나오고 이렇게 갈래가 쳐지잖아요. 그런데 그 진화사, 생명의 진화사에 파충류들이 시절에 가졌던 뇌가 우리한테 아직도 남아있다고요. 생물학적으로 남아있어요, 이게. 그것이 인간의 뇌가 아니에요. 파충류의 뇌야. 근데 이 파충류의 뇌가 매우 소중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생존과 연결돼 있어요. 그게 공포를 갖게 해요. 공포를 느껴야 우리는 공포로부터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지진이 감지되면 포유류든 파충류든 다 감지하고 도망을 치잖아요. 그게 있어야 우리도 사는 거야. 이게 생존 기계거든. 공포를 감지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먹는 행위요. 또 뭐가 있냐면은 이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파충류들의 본능, 파충류의 핵심이 뭘 먹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내가 내 삶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잘 싸우잖아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제압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뇌가 아니라고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 아니에요. 이건 파충류 수준의 본능이에요. 네. 또 뭐가 있냐면 그 다투다가 불리하면 도망쳐요. 네. 도망가야 사니까요. 또 어떤 이 파충류의 뇌가 기능을 하냐면 그게 요거를 F 3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feed, 먹다, feed. 싸우다 불리하면 도망치다, flee. 싸우다, fight. 그러니까 feed, fight, flee. 마지막 F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중독성을 가진 인간들이 있죠. 그러니까 fuck이에요, fuck. 서양 놈들 가운데 손가락 딱 들어서 욕하는 fuck. 교미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뭐 좌절된 권력욕, 좌절된 인간들 중에 성적 도착증이나 아주 독특한 놈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 성취 욕망이 아주 강한 인간들을 보면 성적 욕망도 엄청나게 강한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게 좌절되면 성취의 욕망으로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래서 약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인간의 본능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동물적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키르케고르 같은 철학자나 저같이 숲을 가지고 철학하는 인간들은 우린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숲의 인문학이에요. 숲인문학은 자연의 질서, 법칙, 이치가 존재해. 그런데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을 보며 삶의 이치는 무엇이지? 누구의 삶? 사람의 삶의 이치는 뭘까?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볼 수 있는 게 인간 아니야? 라는 얘기를 제가 숲의 길을 묻다에 처음으로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실존적 고민들이 있잖아요. 나 왜 태어났지? 네, 그게 숙명이라고 하는 페이지에 딱 나오는 거예요. 네, 나 왜 태어났어? 왜 내가 그 부모를 만나? 내가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난 거야? 하필. 이런 것들에 대한 실존적 질문을 나무를 보고 답을 얻은 거죠. 17살에 품었던 제 질문이에요. 나 왜 대한민국에 태어난다? 나 왜 우리 가난한 부모님, 무학의 문맹인 어머니, 아픈 근현대사의 그 크고 작은 상처들이 각각 처박혀 있는 가족 관계 속에서 내가 태어났나?
이게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근대화 과정에서 엄청난 상처를 각자 가지고 있거든요. 여성들은 서양 같았으면 훨씬 자유로웠잖아요. 이미 프랑스나 뭐 이런 데서 여러분이 태어났다 그러면 전근대성 때문에 상처받을 가능성은 훨씬 낮았던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이재용 씨로 태어났다면 신세계 지금 정용진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저는 그 17살에 해볼 수 있는 질문인 거예요. 이게 해보고 싶은 걸 못 하니까요.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무 보고 40살에 답을 찾은 거예요. 17의 질문이. 그게 숙명인 거예요. 그건 저는 완전히 화해할 수 있었어요. 나무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딱 듣고 태어나는 자리를 오직 신이 결정하시는 것이구나. 절벽에 살고 있는 나무를 보았더니 여기도 이따가 나가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뭔 죄가 있어. 그런데 작동하네 여기서? 발화가 돼버렸네? 이것도 신의 프로그램이잖아요. 씨앗은 발화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삶은 험난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느티나무는 숙제죠. 그 바위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인생이었구나. 모든 존재들의 생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숙제가 있는 거예요. 숙제가 없는 인간, 숙제가 없는 생명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숲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충류적, 그냥 동물적 수준의 뇌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붓다가 본 세계, 예수께서 보신 세계, 이 세계를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뇌예요. 이걸 인간의 뇌라고 불러요. 인간의 뇌 속에 세 개의 뇌가 있다. 세 층이가. 첫째가 파충류의 뇌, 둘째가 원시 포유류의 뇌, 그리고 마지막이 인간의 뇌예요. 그래서 파충류의 뇌는 주로 우리 척추, 중추에서 딱 올라오는 요 자리에, 바로 요 자리에 있어요. 여기에 뇌간이라고 하는 놈이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줄기 간자예요. 뇌의 줄기란 뜻이에요. 척추랑 바로 붙어 있어요. 원시적인 거예요. 그걸 둘러싸고 있는 뇌가 있는데 그게 변연계라고 하는 거예요. 변연계의 뇌가 주로 하는 게 원시 포유류의 뇌이기 때문에 지 새끼를 챙기는 뇌가 있어요. 요게 누구들이 하는 거냐면 다람쥐나 요런 놈들이 하는 수준이에요. 딱 한국 사회 엄마들을 보면 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 새끼밖에 몰라요. 이제 끔찍해진 거죠. 사실 저는 그걸 끔찍하게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 너머에 우리가 의학 드라마에서 보면 흰색의 우동처럼 생겨 있는 요거 딱 열면 보이는 그게 이제 신피질이라는 뇌인데 이게 인간의 뇌예요. 그 뇌가 어디까지 가능하게 하냐면 부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뇌. 그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뇌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산다는 것은 그 경지까지 가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까 그 사람의 본능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의 본능은 괴로워요. 그거를 붓다의 뇌나 예수님의 뇌를 펼치지 않고 살면 괴롭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누굴 미워하면 괴롭다고. 이거 인간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미워하는데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아니 그냥 파충류들처럼 그냥 이긴 걸로 끝. 막 누구 쥐어박아가지고 아주 절단을 내놓고 먹고 살면 끝. 근데 인간 괴롭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뇌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 신피질에 있는 유전자 속에 새겨진 각인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서가.
그러니까 좋은 삶을 살고 싶다면 인간의 뇌의 그 원형들을 펼쳐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참 어렵죠. 보통 사람들이 그걸 하기가 어려워서 자꾸 셀피시, 자기 중심, 자기를 자기가 전부라고 여기고 살고 내 새끼만이 전부라고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물질적으로는 조금 더 나아지고 좀 더 안전해지는 느낌은 있지만 불안이 커지고요. 공허가 커지고요. 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나 참담한 삶의 상처들이 실존적 문제로 상처가 있죠. 제가 수레의 길을 붓다에 상처라는 꼭지는 없나요? 있나요? 있죠. 네. 이 실존적인 문제예요. 상처잖아요.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를 나무나 풀들이 다루는 걸 보면서 사람이라면 이렇게 다루면 훨씬 사람답게 살 수 있겠네라는 얘기를 제가 하죠. 선생님들이 아까 한 자락씩 펼쳐낸 오전에 펼쳐낸 상처들이 되게 가슴 저리고 아파요. 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 상처를 지혜롭게 대해주죠. 네. 지혜롭게 상처 없는 존재 아무도 없다고. 상처 없으신 분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제 전 재산을 헌납하고 그분을 스승으로 한번 모셔볼게요. 있을 수가 없어요. 상처 없는 나무가 풀이 단 한 그루 한 폭이 없듯이 인간 누구나 저마다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저마다의 상처는 어떻다? 내 상처가 가장 아프고 힘들다. 그런데 인간다운 사람은 어떻다? 그걸 한 단계 넘어서서 모두에게 상처가 있었구나. 네. 상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본질이구나. 이걸 나에게도 적용하고 타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조금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내 상처가 제일 큰 상처라고만 말하죠. 나는 피해자고 타인들이 가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평생을 피해자 코스프레 하며 살다가 사랑 제대로 한번 못 해보고 죽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상대를 가해자라고 여기고 사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허망한 거예요. 가족관계에서 부모 형제를 가해자라고 두고 자기의 지금의 못마땅한 삶을 정당화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여운 인생이죠. 그래서 저는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저는 막혀서 그때 제가 벤처 CEO였는데 경제적으로 제 인생이 가장 좋았을 때고요. 그런데 삶은 메말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뭔가 막힐 때만을 막히는 거라고 여기지만 저는 제 내면이 고갈돼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발 딛고 있는 자리에서 내면이 고갈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발 딛고 있는 자리를 푸르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이를 보는 일이 지겨워요. 그 아이를 푸르게 자라게 돕지 못하고 그 아이를 시들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아이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내 그 낡은 과거의 의식을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과감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모험을 통해서 내 기존의 틀들을 깨부수는 작업을 통해서 새로워져야죠. 그것이 모험이고 그것이 변화의 핵심이죠. 이 모험은 또 두려워서 못하죠, 보통 사람들이. 그 얘기는 뭐 따로 하기로 하고요. 대답이 됐죠. 질문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철학이 하셔가지고 철학적이어가지고. 그러게 저렇게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제가 그래요? 아이, 걱정이 되네 이게. 아니. 내면을 잘 바라봐도 이게 행동으로 옮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충류의 뇌, 변연계의
네네. 이것을 버리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그 세 가지에 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 안에서 작동을 인간의 뇌도 작동을 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그 앞에 두 가지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어느 때는 진짜 화충의 내가 나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불교의 내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를 적재적소에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공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나이를 먹어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마인드풀리스 뭐 요즘 네. 뭐 이런 얘기하고 명상하고 뭐 심지어 이제 그거를 넘어서 보자고 대부분이 수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 극단을 넘어서 부처가 되겠어. 그것이 이제 절로 가신 머리 깎으신 분들의 목표죠. 네, 그것은 불교적인 거고요. 기독교적인 것은 사제가 되어서 일생을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행을 나도 따라 하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학에서도요 동일해요. 성인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유학의 근원적인 목표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은 뭐 그 유학에서는 크게 뭐 공자, 맹자 이 수준 얘기하는데 극적으로 붓다나 예수 같은 행을 했다는 기록들을 유학에서는 안 남겨놔서 그런데 그걸로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극기복례라고 너를 이기는 것으로서 되돌릴 수 있다고 너의 그 인간의 그 가장 숭고한 단계를 되돌릴 수 있다고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극기가 어떻게 되냐 쉽지가 않지 않냐 이 말씀이잖아요. 뭐 그 대답도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저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보려고. 사실은 체험이에요. 그거는 체험을 겪은 사람은 파충류의 뇌로 돌아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이걸 강을 건넌다고 표현해요. 강을 건넌 사람은 저쪽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나만을 위해 인생을 파충류의 뇌를 쓰면서 세계를 그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그 시선으로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게 안 된다고. 강을 건너온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강을 건너려다가 돌아가고 건너려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무서워서요. 네. 무서워서 돌아가니까 맨날 그 자리야. 한 번 퉁덩 빠져가지고 이 불교에서는 이걸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표현했는데 백척이 되는 그 낭떠러지에서 한 발을 더 내디뎌야 그래야 네가 그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주 그 관념적인 얘기고요. 아까 그 어느 고모님 그러니까 시누이인 거죠. 아니요, 제 고모. 아 친고모. 그 고종 사촌이군요. 그쵸. 그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아세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무학의 문맹이신데. 근데 우린 공부를 해서 처신을 못하는 거예요. 관념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아시냐면 어머니는 그 아픔의 세월들을 어린 시절부터 숱하게 보고 와서 그래요. 일제 강점기 속에서 그 폭력이 난무하는 설명 불가능한 무슨 죄가 있어? 이 선량한 백성이 그 시절에 민중이 그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못 배웠지만 납득 안 되는 상처, 논리로 설명 안 되는 상처를 마을의 여러 사람이 겪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마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밥도 못 끓여 먹고 있는 사람한테 죽 써서 그냥 갖다 슬그머니 놓고 먹어, 기운 차려야지. 그것이
거절당하면 어쩔까 하는 게 이 시대의 인간들이야. 아무 상관없어.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더. 그건 그분이 선택할 문제야. 그러니까 가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갔더니 뭐 상태가 그렇더라고. 왜 나를 거기다 평가하고 있어? 중요한 건 그분이지. 그분이 밥 한 숟갈 드실 형편이 안 되면 놓고 쳐다도 안 보는 것이요. 그 힘도 없는 것이에요. 아, 그럼 그 힘도 없구나. 그 힘이 생기게 하려면 냅두면 생겨나겠지. 그런데 그 힘이 생기게 하려면 뭐 해야 할까? 하다못해 가보면 만신창이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살림이고 뭐고. 그것도 누가 가서 건드리면 싫어할 수도 있어. 마당에 풀이라도 좀 슬며시 뽑아놓고 오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내가 중요해서 그래, 내가. 사실은. 근데 강을 건넌 자는 아는 거예요. 나는 없다. 저 사람의 아픔만 있을 뿐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집에 마당에 풀이 가득한데요. 아주 저한테 털털거리는 놈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놈을 처음 만났을 때 테니스 코트에서 그 친구를 처음 만나요. 저도 살기 위해서 막 50살에 테니스를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가슴이 폭발해서 죽을 것 같다.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가슴이 폭발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단단해서 안에서 압력이 막 밖을 뚫고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몸뚱아리가 단단하니까 얘랑 부딪혀가지고 가슴이 막 폭발할 것 같은데 폭발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폭발이 안 돼. 숨이 안 쉬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병 생기는데. 병이죠. 병이고 이미 심각했죠. 그래서 강제로 숨을 쉬어야 돼요. 이때는 강제로 숨을 쉬는 건 뭐냐면 그렇죠. 몸뚱아리를 굴리면 호흡 안 하고 못 살게 돼 있어요. 이 머리가 아무 작동도 못하는 경지까지 자기를 몰아붙이면 몸이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를 시작했어요. 저보다 한 6개월 뒤에 저는 여기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저기 어떤 여자애가 하나 걸어오는데 저 무슨 쭉정이지 쟤는? 제 눈에 딱 쭉정이야. 이게 알곡인데 알이 하나도 안 찼어. 내 눈에 딱 보였어요. 내가 이놈한테 한 몇 년 전에 얘기를 해줬어요. 너 이제 알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네가 딱 그 하투장에 흑살이 딱 껍데기였다. 그랬더니 처음에 이런 얘기했으면 걔가 저를 죽이려고 했을 건데 이게 그 정도의 맷집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야, 꽃 피겠다. 요즘 해주는 얘기예요. 너 요즘 꽃 피겠다. 근데 뭐 그 안에 엄청나게 저한테 제가 이렇게 툭툭 일부러 찌르고 툭툭 던지고 고모가 승질 낼 수 있거든요. 승질 내게 하는 거예요. 가서 다 흘러가야 되니까. 쌓여있는 거 다 흘러가야 되니까 난 너만 안 보면 살겠다. 이년아 그만와라. 그것도 에너지 흘러보내는 거야. 누군가 미워할 대상이 필요하다면 미움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조금 정신 차리면 야 내가 네 아버지냐? 넌 새끼야 왜 네 아버지한테 어려서 상처받은 것 같은데 아버지 뿔대는 나한테 승질이야. 이런 얘기를 해놓으면 쳐다도 안 보고 팩 하고 가죠. 뭐 그럼 저도 살짝 상처는 받죠. 그리워. 꼰대가 됐어. 입을 닫고 살아야 되는 건데 혼자서 그러고 있는데 또 뭐 한 두어 달 지나면 그렇게 맷집이 조금씩 쌓이면서 이 안에 응어리져 있는 이 덩어리의 에너지가 조금씩 녹아내리면서 농담도 하게 되고 웃기도 하고 와가지고는 이제
전에 없는 장난을 걸기도 하고 개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 유기견 키워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그 상처가 된 개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내려다 놓고 주면은 먹을 때만 나와요. 사람 있으면 먹지도 않아요. 너무 깊은 상처라. 그런데 그게 한 달이나 두 달을 계속 말없이 밥을 챙겨주고 물을 챙겨주고 하다 보면 얘가 조금씩 한 발씩 거리를 좁혀와요. 똑같아요 우리도. 흘러가야 하는 시간, 안도감이 확보돼야 하는 시간이 있는 거죠. 선생님은 저를 어디선가 한번 보셨나요? 따로 뵙진 않았고 검사님이 그 클럽 한 달에 한 번씩 하시기 때문에 그 수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월 2일 날 선생님 모신다고 하면서 일단 저자책은 한번 사봐야겠다 하고는 갔는데 와닿더라고요. 숙명 그 부분도 제가 제일 했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최근에 겪으신 그 아프고 버겁고 하신 사연들이 그 대목하고 많이 닿으셨을 것 같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게 왜 그렇게 와닿았는지는 몰랐던 거죠. 강의 들을 때도 사실 이게 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셨고 그냥 선생님이 좋다기보다 봉산 선생님을 늘 조금 믿고 또 그림책을 이끌어 주신 분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 선생님이기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여우숲에 대해서 그게 줌에서 말씀하셔서 끝나고 나니까 난 무조건 저기 가봐야겠다.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1월 달에 이제 제가 휴가를 한번 쓰려고 사실 울릉도 쪽을 조금 계획을 했었는데 딱 월요일 날 올린 날 바로 검선쌤 올린 날 바로 이렇게 봤더니 여우숲이 공개가 되네. 갈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아이랑 같이 첫째 아이랑 같이 오려고 이렇게 하니까 범 선생님한테 그것도 또 조언을 얻었거든요. 이제 지금 사춘기에 있어서 괜찮겠냐고 하니까 그냥 혼자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저도 그 친구랑 기싸움을 할 생각을 하니까 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 데리고 하고 여기 친구는 이제 안동에서 오고 이러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더 잘 된 것 같아요. 범 선생님도 이제 혼자 가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책이 지난주에 이제 끝을 맺었는데 제일 끝에 선생님이 딱 시 한 편을 적어 놓으셨거든요. 우지 마라. 딱 느낌도 그거 보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 시 한번 읽을까요? 네. 다른 선생님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숲의 죽음 우지 마라. 한두 번 넘어졌다고 해서 길이 멀다 하여 울 일이 아니다. 연우는 수말리 강물을 거슬러 안식에 이르다. 오르막이 가파르다 하여 울 일이 아니다. 주목은 수백 년의 음지를 견디어 천년을 산다. 들어 진흙탕 길 위에 있을지라도 울 일이 아니다.
수련은 그곳에서도 고운 꽃을 피운다. 내 꽃이 아직 피지 않았다 해도 울 일이 아니다. 2000년을 기다려 꽃을 피운 오가연 꽃도 있지 않은가. 울지 마라. 부러지고 꺾어진 자리에서도 새살은 돋고 떨어져 흙이 되는 것도 있어야 그 삶이 더 푸르다. 아유, 마음이 힘드실 텐데 힘드신 분한테 이걸 읽으라고. 서비스. 쓴 사람이 읽어드릴게요. 쓴 사람은 어떤 느낌이죠. 저는 이거 뭐 워낙 오래전에 쓴 이야기고, 사실은 저는 이 책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다 완성하는데 한 달이 안 걸린 책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흘러나온 거예요. 저기 백오산방 밑에 오두막, 제가 지은 집의 다락방에서 딱 3주 만에 이 책의 90%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10%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거는 이 마지막 장,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장을 먼저 쓰고 그 전에 이루다, 그 생장, 수장이라고 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치면은 그 중년, 그리고 계절로 치면 가을에 해당하는 장이 조금 헤맸어요. 왜 헤매냐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나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죽음의 장을 먼저 쓰게 된 이유는 이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어르신의 죽음이 쓰던 중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과의 기억을 잊기 전에 얼른 써놔야겠다 싶어서 쓰고 났더니 이제 결실이라고 하는 장이 이게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헤맸고, 이 전체는 그냥 뭐 한 달도 안 걸려가지고 호로록 쓰여졌는데, 썼다가 아니라 쓰여졌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숲의 말을 제 몸을 통해 흘려낸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워요. 이렇게 저도 이제 올 1년 작가와의 만남이라는 프로그램을 숲에서 만들어 놓고, 각자 마음속에 들어온 문장들이 다 다르실 텐데 이걸 마주하는 일이 저에게는 올해 대단히 새로운 일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에게도. 숲의 죽음. 자, 울지 마라. 김용규. 울지 마라. 한두 번 넘어졌다고 해서 울 일 아니다. 가지 하나 잃었다고 눈물 짓는 나무는 없다. 길이 멀다 하여 울 일 아니다. 연어는 수만리 강물을 거슬러 안식에 이른다. 오르막이 가파르다 하여 울 일 아니다. 주목은 수백 년의 음지를 견디어 1000년을 산다. 더러 진흙탕 길 위에 있을지라도 울 일 아니다. 수련은 그곳에서도 고운 꽃을 피운다. 내 꽃이 아직 피지 않았다 해도 울 일 아니다. 2000년을 기다려 꽃을 피운 오가 연꽃도 있지 않은가. 울지 마라. 부러지고 꺾어진 자리에서도 새살은 돋고 떨어져 흙이 되는 것도 있어야 그 삶이 더 푸르다. 저도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되게. 녹색 자금 만세.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책을 내고 KBS 아침마당 목요 특강의 생방송으로 저 책을 읽은 작가가 저를 오랫동안 찜해놓고 있었대요. 네, 그 이야기 아 그래요? 선생님께서 거기 말씀나셨나? 거기는 안 나올 건데? 예. 왜냐면 원래는 2009년인가에 초판이 나왔고 2012년도에 KBS의 강의를 초청받아요. 생방송인데 그때가 그러니까 작가가 아침마당의 작가가 3년 동안 저를 찝어놓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날이 4월 5일 식목일이야. 목요일 딱 맞아가지고 목요일이 특강하는 날이거든요. 예, 아침마당에. 예.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거기 CP랑 여기로 와가지고 그날 여우스피 개관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4월에 개관을 하던 때인데 2월쯤에 한겨울에 쌓인 눈 속에 저벅저벅 걸어 올라와서 CP가 이제 제 간을 보러 온 거죠. 생방송에 세워도 될 사람인가 아닌가. 왜냐면 무슨 교수들 이런 사람은 강의나 이런 게 다 검증이 돼 있으니까 적어도 교수다 그러면 강의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글 쓰고 사는 인간이 이럴 능력이 있을까? 그걸 간을 보러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낮술도 먹고 하루 종일 놀았어요, 같이. 그러고서 4월 5일에 와서 강의 좀 해달라 이러면서 CP가 작가한테 멀리서 오니까 호텔도 여의도 근처에 하나 얻어드리고 강연료도 아주 넉넉하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 예산을 드려라 이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가지고 가서 강의하면서 이 책이 아니라 원래는 숲에서 온 편지라는 책이 나온 날이야. 그날이 또 4월 5일이 두 번째 책이 나온 날 강의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났었죠 그때. 실검 1위에도 올랐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핸드폰이 뭐 배터리가 2시간을 못 견딜 정도로 엄청난 전화가 쏟아지고 여우스픽 그러면 막 엄청나게 번창했어야 되잖아요. 정말로 1년 내내 사람들이 정말로 여기 막 엄청나게 찾아오거든요. 심지어 뭐 캐나다에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캐나다에서 선녀를 앞세우고 땅문서를 들고 오셨어요. 파주에 있는 한 27,000평인가? 그 숲을 저한테 기증하시겠다고. 이거를 받아달라. 그래서 왜 이러시냐. 노구를 이끌고 내가 캐나다에서 왔는데 제가 안 받겠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생각해서 받아달라.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걸 자식들한테 남겨주면 저거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개발될 날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게 자식들 살리는 길은 아닌 것 같다. 당신이 그걸 맡아주면은 거기다가 숲학교 같은 거 만들 거 아니냐. 통일되면 더 아름답지 않겠냐. 선녀 앞에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숲만 가지고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힘들다는 얘기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는 뜻이다. 더 나은 작자를 찾으시든가 그냥 무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은 좋은 사람을 찾아서 하시든가. 여기 손녀가 이렇게 모시고 온 거 보면 이 손녀가 훌륭한 손녀 같다. 이 손녀한테 주시든가. 내가 복사본 놓고 갈 테니까 마음 변하면 언제든 연락해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복사본이 있어요. 네. 마음이 아직 안 변했어요. 그럼 우리 스파드 시키면 어떻게 됐어요? 그거 모르죠 제가. 그걸 누군가를 그걸 잡아야 되니까는 안 해야 되니까 능력 바뀌니까 거절해주면 그걸 누군가를 그걸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낸 남자가
딴 여자 만나 살겠죠. 뭐. 그는 지켜줄 수는 없잖아요. 와. 한 분의 질문이 1시간이네요.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정확히 1시간 됐어요. 사인은 지금 받으면 되나요? 아니요. 이따 할까요? 좀 이따 할게요. 예. 또 숲에서 한번 가지고 오래요? 네, 한번 가죠. 네, 제가 지금 막 얘기 나온 것들 여기 울지 마라에 등장한 연어는 제가 보여드릴 수 없지만 네, 주목 네? 그 긴 세월을 견뎌 천년을 사는 주목의 이야기 이런 걸 해드리면 좋겠습니다.